다음은 요즘 관심이 많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우선 일정을 보게 되면 7월 3일에 본회의 의결이 끝났고 7월 8일에 이제 국회의장이 정부로 이송을 했고 7월 23일 정도에 공포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공포한 즉시 지금 주주 충실 의무 같은 경우는 바로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7월 23일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어떤 내용이 있냐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 이게 예전부터 계속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시킨 것이죠. 경영진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경영 의사 결정을 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 들어오고, 두 번째로는 전자주주총회가 이루어집니다. 이건 자산 2조 이상인데, 지금은 전자주주총회라는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주주총회는 주총을 하고 있는 그 순간 라이브 실시간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전자주주총회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오프라인 주주총회를 중계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자산 2조 이상의 회사, 그리고 더 나가면 전체 회사가 전자주주총회, 실시간으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주주총회를 해야 된다인 거고, 세 번째는 사회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꾼다. 이거야 바꾸면 되는 거고 큰 문제는 없는데 의무 선임 비율이 현재는 4분의 1인데 3분의 1로 상향 조정한다. 이 말은 사회이사, 현재 사회이사, 독립이사의 비중을 더 높여라.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 마음대로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게 깔려 있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이게 좀 핵심적인데 사회이사인 감사위원 선임할 때 특권자 합산 3% 변경한다. 현재는 그냥 감사위원 뽑을 때는 특권자 포함 3%지만 사회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개별 3%인데 이걸 특권자 합산으로 바꾸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위원 뽑기가 쉽지 않아진다. 이고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경영 의사 결정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임원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다들 검토를 할 거고 뭐 대부분 큰 회사는 돼 있습니다만은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걸 가입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번에 들어갈 걸로 예상했지만 빠져있던 집중 투표제라든지 분리 선임 대상 감사위원 수 확대 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늘어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로 만들어 보면요. 이사충실 의무가 기존에는 회사한테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회사와 주주 양쪽에 해야 되고 전자주주총회는 앞으로 해야 된다. 현재는 현장 주주총회만 인정이 되고 있고 사회이사 명칭이 바뀌고 사회이사의 의무 비율도 3분의 1로 높아졌다. 그리고 감사위원 뽑을 때 특권자 포함 합쳐서 3%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번에 바뀐 상법 개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이게 상법 개정이 이제 우리 거대 여당이죠. 거대 여당. 이제 거대 야당에서 거대 여당이 됐죠. 거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한 강력하게 이게 솔직히 이게 이런 부분도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거의 이제 3천 포인트를 이제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3천 포인트를 넘어서서 예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한 5천 포인트 이명박 대통령이셨나요? 박근혜 대통령이셨나요? 한 5천 포인트까지 목표로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어찌됐건 이번 정부에서도 주가에 대해서 부양 의지가 강력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3,500 포인트 예상을 하신다는데 목표로 하신다는데 그게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거대 여당에서 그거에 발맞춰서 이제 상법 개정을 신속하게 여기서 보낸 국회의장이죠. 국회에서 신속하게 의결해서 의결해가지고 바로 보냈죠. 그냥 7월 8일 바로 뭐 국회의장께서 바로 보내시고 그러면 이제 23일 날 공포 예정이다. 공포 예정이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 여러 가지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이사 충실 의무는 이제 공포 즉시에 바로 이제 이거는 솔직히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이제 예전에는 누구나 이제 인식은 하고 있어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고 있었던 거지만 이게 명문화가 없었던 거죠. 명문화가 없기 때문에 소송이 안 됐다는 거예요. 소송.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여서 소송할 명분이 없었다는 거죠.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걸 명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럼 명문화 시키면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소송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지펀드들이나 헤지펀드 아니면은 이제 소액주주들, 연대, 뭐 물론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당연히 그것도 자본시장 하나의 그 주체로서 회사와 자본시장을 건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래야 이제 회사에 돈 빼먹는 애들이거나 같은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특정 주주들을 위한 5%, 10%만 가지고 나머지 90% 이익을 침해하는 뭐 이런 거를 좀 명분을 들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포 즉시입니다. 공포 즉시. 충실 의무에 대해서 공포 즉시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7월 24일 날 뭐 그 바로 나오는 거죠. 공포 나는데. 전자주총 제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 아프리카 TV 뭐 이런 거, 아니면 유튜브 뭐 이런 게 하던데, 그거는 이제 그냥 중계만 하는 거고요. 그럼 전자투표입니다. 그건 투표입니다. 투표. 이거는 전자주주총회예요. 전자투표하고 전자주주총회의 차이점은 뭐냐? 실시간. 전자투표는 사전에 하는 겁니다. 사전에. 종이로 쓰느냐 아니면 전자적 문서로 쓰느냐. 이 차이점인 거죠. 종이로 쓰면 내 신분증을 포함해서 나의 의결권을 제시하는 거고, 전자투표는 나의 공인증서 들어가서 나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공인증서 확인한 다음에 투표하는 거고. 근데 전자주주총회는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 많이 발전되겠죠. 이거 회사들 많이 이제 요거 전자주주총회를 만드는 회사들도 이제 생겨나겠죠. 시스템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27년도 1월 1일이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시행이 된다고 해도 바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2조 이상인데 거의 대부분 요런 거 할 수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해봤자 모두가 다 아마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나서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뭐 SDI나 뭐 SDS가 SDI에서 이제 뭐 시스템을 개발하겠죠. 수주를 받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삼성그룹이 하는 걸 보고 다른 회사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이사 명칭 및 변경. 요거는 뭐 명칭 바꾸는 거야. 사회이사가 됐든 독립이사 됐든 이거야 뭐 명칭 바꾸는 거야. 이게 등기관님도 좀 헷갈리시긴 하겠네. 등기관님들이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근데 이사 총수의 3분의 1 비율이 좀 강화됐죠. 강화됐기 때문에 뭐 이거 보시면은 이제 26년도 7월 23일까지 공표일로부터 1년이라서 이제 25년도 7월 23일 날 공표를 하면 26년 7월 23일까지 바꿔야 되는데 대부분은 27년도 이제 걸 지나서 뭐 회기 기간 중이니까 임시주총에 있으면 임시주총에 하겠지만 대부분은 임기 중이기 때문에 27년 3월 달에서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장사들. 당장 7월 23일까지 이게 3분의 1 미만이기 때문에 다 그 관리 종목 이렇진 않아요. 사업보고서 나오는 그 시점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27년도 3월 정기주총 그때 바꾸는 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요게 이제 조금 이제 대기업들의 자산 규모가 큰 기업들은 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감사의 3% 룰제에서 특권자 부분까지 포함해서 3%냐 아니면 개별 3%냐 이것 때문에 감사위원회를 도입을 했었거든요. 차이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특권자는 다 합쳐. 감사위원회 사회이사인 감사위원은 개별 3%뭐 이렇게 했었는데 야 다 필요 없어. 이제 그냥 감사하고 똑같이 이러면은 대기업들도 뭐 감사위원회를 무조건 해야 된다. 가 아닌 감사위원회를 해야 된다라는 그 대기업들이 아니고서 다
감사를 하죠. 어차피 다 똑같은데. 3% 룰을 좀 회피하려고 감사위원회를 했던 중견기업들이 꽤 있는데, 이제 다 필요 없죠. 그냥 한 명만 감사하죠. 그래도 요 이사 비율, 요거 이제 독립이사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유지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 조금 뭐, 껄쩍지긴 하죠. 예,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예, 개별로 했다가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계산하기만 좀 복잡했었는데, 예, 어차피 이게, 요거 위에 것만 되고 밑에 건 안 돼. 이럴지는 않거든요. 다시, 될 거면 다 되고, 안 될 거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요것도 1년 경과 후기 때문에, 요 부분도 아마 27년도 3월 달에 정규주총에 좀 생날리. 특히, 삼성전자 주총부터 좀 샘플을 보고 다른 회사도 하나씩 도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뭐 이사충심인데 요거는 소송인 거죠. 소송의 근거를 마련하는 걸 우선 넣어줬다. 소송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넣어줬다. 자칫 잘못하면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징징거리는 거.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먹이 삼아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좀 조심하긴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큰 그림에서는 충실무가 부여했기 때문에 뭐 의사결정할 때도 신경을 쓰는 게 당연하죠. 사회이사들도 아무리 내 친구들 데리고 왔어도 얘들도 자기 그 라이센스나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건 넘어가지만 안 그런 거는 이제 제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